NCS 기반 병원 코디네이터 기출문제풀이입니다. 제 16강, 이 16강은 본문 그 강의에서의 16강에 대한 기출문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병원에서의 안내 예절에 대해서 우리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고객 만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을 찾는 문제죠. 자, 교과 배울 때 우리가 이 슬라이드를 배웠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고객 만족의 정의는,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나 기업에서 고객이나 소비자의 만족을 목표로 하는 경영 기법의 하나다. 그래서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서 볼 때 직원과 환자와 어떻게 유익한 관계, 좋은 관계를 맺는지에 따라서 고객이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달라지고 그것이 고객 만족을 이룬다, 못 이룬다로 바뀐다.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고객 만족 보통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이라고 하는데 C 고객 만족 CS라고 보통 그래서 많이 약어로 부르죠. 자, 고객 만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첫 번째 고객 만족의 영어 표현은 customer satisfaction이다. 맞죠? 여기 교과에서 배운 거 기억하실 겁니다. 두 번째 회사나 기업에서 고객이나 소비자의 만족을 목표로 하는 경영 기법이다. 자, 교과 배울 때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우리 확인했죠. 자, 그래서 병원에서 고객 만족은 직원과 환자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 여기 기억나실 겁니다. 네 번째, 고객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해야 된다. 자, 보시죠. 고객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고객에게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옳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즉, 고객 만족의 결과지요. 즉, 만족한 고객이 많은 기업이 발전된다. 즉, 만족한 고객이 기업을 발전시킨다. 맞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봅니다. 자, 이제 병원의 리셉션 데스크 들어가면서 안내하고 하는 데스크 보통 우리 리셉션 데스크라고 부르죠. 리셉션 데스크에서 고객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게 아닌 거 어떤 것들을 보여주지 않아야 될까요? 자, 고객에게 리셉션은 고객과 직원이 만나는 접점의 시작과 끝이다. 고객이 들어올 때도 리셉션 데스크를 거치게 되고 수납을 하고 가실 때 역시 리셉션 데스크를 거치게 되죠. 즉 고객을 제일 먼저 만나고 제일 마지막까지 고객을 배웅하는 곳이 데스크이기 때문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자, 그래서 데스크에서 보여줘야 될 것은 우리 병원의 정체성, 그리고 경영 철학, 우리 병원 서비스의 수준, 이것들을 보여줘야 된다. 기억하십니까? 자, 리셉션 데스크에서 고객에게 보여주어야지 않아야 되는 거. 자, 병원의 정체성을 보여줘야 된다. 맞죠? 병원의 고객 접점 관리 수준 맞는 얘기죠. 병원의 경영 철학 맞는 얘기죠. 우리 병원 직원들이 얼마나 높은 급여를 받고 있느냐 이걸 굳이 고객에게 알릴 필요는 없죠. 우리 병원 서비스의 전반적인 수준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고객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은 4번 병원 직원들의 높은 급여 수준이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이것은 어떤 시험에든지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객이 기대하고 방문을 했는데 고객의 기대와 경험이 같거나 고객의 기대가 경험보다 훨씬 더 크거나 기대에 못 미치거나 하는 경우죠. 자,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우리 슬라이드로 본문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고객의 기대가 경험보다 크면
고객이 기대한 내용이 내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크면 이때 고객은 매우 만족하겠죠.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 이번에 경험한 것이 그냥 비슷비슷하면 고객이 그냥 만족, 뭐 괜찮네 정도 하겠죠. 그런데 내가 이번에 서비스를 제공받아 보니까 내 기대보다 훨씬 못했다 라고 할 때 이제 고객이 불만족을 가지게 되죠. 자, 그래서 2번 바르게 나열된 것은 2번 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에게 제공해야 될 서비스는 고객의 기대보다 이번에 우리 병원에 찾아와서 진료나 치료를 받으면서 경험한 서비스가 훨씬 더 낫구나 라고 해서 매우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고객을 만들어야 됐겠죠. 이게 병원 코디네이터의 역할입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볼게요. 고객을 안내할 때 표정이 중요한 이유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표정이 왜 중요한지 그렇지 않은 거 하나를 찾으면 되겠죠. 자, 1번 표정을 통해 감정이 전달된다. 맞죠? 자, 그 다음 나의 마음과 정서 등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서 고객에게 전달된다. 맞죠? 표정은 얼마든지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표정보다 언어가 중요하다. 그렇지 않죠. 표정도 중요하고 언어도 중요하죠. 어떤 것이 더 낫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표정이 좋으면 상대의 기분도 좋아질 수 있다. 사람은 미러링 효과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좋은 표정을 지으면 상대방도 비슷한 표정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만나는 상대방이 보여주는 표정을 나도 따라하게 된다는 거죠. 미러링 효과 기억하실 겁니다. 표정은 상황에 맞게끔 상대에게 보여주어야 된다. 맞죠? 이거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우리 인사예절 할 때도 배웠죠? 그래서 때와 장소 그리고 그때의 상황에 맞게끔 표정도 고객과 공유돼야 되죠. 자, 우리 교과에서 슬라이드로 배웠던 내용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객을 안내할 때 표정이 중요한 이유는 표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정, 정서 등이 얼굴에 드러나서 그대로 고객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우리가 갖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감정은 행복, 슬픔, 분노, 놀람, 공포, 혐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자, 5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가장 적합한 거예요. 가장이 중요합니다. 자, 진료 전 접수 창구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안내를 받아 무엇을 가지게 되면 의료진이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도 고객의 인식을 바꾸기 어렵다. 자, 편견을 가지게 되면 맞죠? 신뢰감을 가지게 되면 그것도 맞죠? 의심을 가지게 되면 그것도 맞죠? 불만을 가지게 되면 그것도 맞죠? 기대감을 가지게 되면 자, 고객의 인식을 바꾸기가 어려울 정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진료 전 접수 창구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안내를 받아서 불만을 가지게 되면 즉 불만을 가지게 되면 고객이 그 다음에 의료진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도 고객의 인식을 바꾸기가 어렵다. 가장 적합한 말은 불만이었습니다. 다른 것도 편견을 가지게 되면 신뢰감을 가지게 되면 의심을 가지게 되면 뭐 다 연결은 가능하죠. 그렇지만 가장 적합한 말은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안내할 때 고객에게 불만을 갖지 않게끔 하는 것이 진료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6번째 문제입니다. 고객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병원에서 고객에게 뭐 영수증 혹은 서류를 드리기도 하고
뭐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약을 전달하기도 하고 피부과 같은 경우에도 연고 같은 것들을 전달하기도 하죠. 자, 고객에게 물건이나 물품을 전달하는 상황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고객의 물건은 소중히 다뤄야 되겠죠. 그리고 고객에게 물건을 건넬 때는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위치인지 확인하고 고객이 멀면 내가 고객 쪽으로 조금 다가서서 고객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물건은 상대의 가슴과 허리선 사이에서 너무 높거나 낮지 않게, 즉 상대가 팔을 뻗어서 받을 수 있게끔 물건을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손으로 건네고, 자, 물건이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고객의 역할이다. 그렇지 않죠. 고객이 물건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전달되어야 되겠죠. 자, 교과 과정에서 우리가 물품 주고받기의 슬라이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물품은 맨 먼저 아이 컨택, 그 다음에 물건의 시선을 잠깐 두고, 그 다음에 다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전달하고 고객이 잘 전달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의 프로세스로 전달이 되죠. 때때로 한의원에서 탕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무거운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무거운 물건을 건넬 때는 반드시 무겁습니다 라고 해야 되고요. 상자는 큰데 물건이 가벼운 경우도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무겁지 않습니다 라고 고객에게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죠. 자, 고객에게 물품을 전달할 때 잘 전달되게끔까지 확인하는 것이 병원 직원 그리고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단체 검정, 응시료 뭐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이 네이버 검색창에서 사단법인 병원 코디네이터 협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뭐 자격 검정에 대한 내용, 교육에 대한 내용, 발급에 대한 내용, 뭐 그 대학이나 병원 같은데 단체 응시에 대한 내용 다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